크모비 상품만 꽉 채워서 소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어 매출이 잘 일어났을까요? 사실은요, 초보셀러분들은 이런 크모비를 소싱하면 안 됩니다. 경동 화물택배로 넘어간 상품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디노맘입니다.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크모비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모비를 팔아야 마진도 많이 남기고 또 잘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크모비라는 말은 크고 무겁고 비싼 상품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크모비를 한 번쯤 집중해서 소싱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칭을 하면서 어떤 대표님의 스토어를 봤는데요. 이 스토어에 크모비 상품만 꽉꽉 채워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일이 아닌 게 저도 초보 때 크모비 상품만 꽉 채워서 소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어 매출이 잘 일어났을까요? 거의 매출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크모비를 왜 소싱하라고 얘기가 나오는지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국내 사입업자와 해외 구매대행 이렇게 온라인 마켓에 존재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전체적으로 해외 배송이라서 배송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입업자는 제품들을 국내에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배송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송이 빠른 상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사입업자, 국내에 수입하지 못하는 상품들을 소싱을 해야 배송이 느리더라도 구매자가 구매할 만한 상품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국내 사입업자가 크모비는 수입하기 어려운데 먼저 큰 상품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품들을 보관해 놓을 창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수입하거나 소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거운 상품들은 들여올 때 배송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싼 상품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배송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런 상품들을 소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초보셀러분들은 이런 크모비를 소싱하면 안 됩니다. 어떤 테크트리로 소싱을 하고 판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모비 하면 이런 농기계나 설치하는 야외 상품들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꼽히는데요. 이런 농기계 같은 상품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남편 쪽 친척분들이 저희 집 근처에서 가수원을 하시거든요. 예전에 한번 언제 여쭤보니까 농기계 이런 거 구매하실 때 어디서 구매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요. 저는 뭐 온라인에서든 아니면은 판매하는 곳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판매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구매를 하지 않고 대여를 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농기계를 대여해주고 이렇게 렌탈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요즘은 딱 필요할 때 그때만 대여를 해서 쓴다고 합니다. 만약에 구매를 한다 해도 이런 농기계 상품들은 고관여 상품입니다. 뭔가 체크할 것도 많고 고민 요소들이 많은 상품이죠. 그런데 초보 셀러인 저희 마켓에서 구매까지 일어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품들입니다. 뭔가 질문들도 많을 수밖에 없고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물론 판매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판매가 되는 게 또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모비 하면 이런 가구류들 이런 것들도 소싱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품들은 배송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뭐 우드 포장 이런 거는 양반이고요. 뭐 경동 화물 택배 뭐 이런 쪽으로 가지 못하고 용달, 뭐 지게차 이런 장비까지 동원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사히 배송이 되면 다행이지만 파손이 되고 또는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런 배송비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 원가라든지 전부 셀러의 손해로 남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요. 초보 셀러들은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큰 역마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버리면 이제 초보 셀러분들은 멘탈이 정말 무너져서 이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초보 셀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가격대가 낮은 저관여의 상품을 많이 깔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저희 마켓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구매자들이 저희 마켓에 들어왔다가 구매를 하지 않고 그냥 다시 나가버리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 네이버든 쿠팡이든 플랫폼에서는 구매자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계속 나가기만 하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우리 마켓의 지수가, 즉 점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좋은 상품들이 없거나 설득력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마켓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올리려는 이 크무비라는 상품들은 고관여 상품으로 바로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구매 전환율이 낮은 상품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관여 상품을 깔아두고 조금 구매 전환을 일으킨 다음에 마켓 점수를 올려주셔야 다른 상품들도 노출이 점점점 더 잘 되는 그런 마켓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잘하시는 분들, 특히 중국 구매 대행이 아닌 다른 브랜드 상품이나 뭐 일본, 유럽 같은 다른 나라의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미끼 상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끼 상품 같은 경우는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저렴하게 상품을 올림으로써 내 마켓 지수를 올려주면서 다른 상품들까지 판매를 유도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무비를 다 깔아 놓는다는 것은 이런 잘하시는 분들 셀러와는 아예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경동 화물택배로 넘어간 상품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관여 상품들, 객단가가 낮은 상품들을 깔아두신 후에 매출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 이런 상품들을 참고해서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렇게 농기계나 아니면은 설치하는 야외 정원용품 이런 것들 말고도 이런 리빙박스 같은 상품들도 판매가 많이 되고요. 뭐 다이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일 수도 있는데 그 사이즈가 많이 큰 상품들은 또 팔리는 것 같았어요. 자, 이런 피규어 선반 같은 장식장 같은 것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의자 같은 것도 많이 판매가 됩니다. 사무실 의자나 뭐 게이밍 의자 아니면 1인 안락 의자나 편안한 그런 의자 같은 것들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내 장식 분수라고 해서 올린 건데 뭐 야외에서도 쓸 수 있지만 일단 전기 코드를 꽂아서 쓰는 분수대 상품이고요. 이런 것들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라솔 제품인데 이제 온전한 모양이 아니고 반쪽짜리 파라솔이에요. 벽에다가 붙여서 쓸 수 있는 이런 파라솔인데 이런 상품들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양이 아니고 뭐 2단으로 된 파라솔이라든지 좀 다양한 모양의 파라솔을 소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청수통이라고 해서 물을 넣는 그런 커다란 통인데 이런 청수통, 캠핑용 뭐 이런 것들도 좀 판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빈티지 철제 의자, 뭐 야외용 의자,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로 소싱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홈바라고 해서 바 의자, 조금 높게 되어 있는 의자 있죠. 뭐 그런 것들도 좀 디자인별로 소싱을 해주시면 판매가 잘 일어나는 상품이에요. 자, 이런 거는 벽 청소 용품인데 좀 길이가 길어서 화물로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판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열재라고 해서 스티로폼 재질인데 이런 것도 판매가 돼요. 단열재라고도 해서 판매가 되지만 방음할 때 이제 붙이는 그런 자재 같은 것들도 판매가 잘 되니까 소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동물 케이지 같은 건데 좀 작은 거 말고 대형 케이지 같은 것들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낚시용 텐트라고 해서 얼음 낚시할 때 아니면 낚시터에서 이제 쓰는 텐트인데 방풍 텐트라고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군고구마 기계인데 이런 것도 판매가 됐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미용 전동 베드라고 해서 1인용 샵에서 전동 베드로 쓰는 그런 의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크무비 상품을 예시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상품 소싱하셔서 매출 내보시기 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추워진 것 같은데요. 자, 9월 초에 로켓크로스를 한 100개 정도 넣은 시즌 상품이 있는데 조금씩 팔리다가 한 저번 주쯤 갑자기 확 판매량이 늘면서 완전히 품절을 시켰어요. 계절 상품이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때인 것 같은데요. 제가 12월, 그러니까 작년에 겨울에 소싱했던 주력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이 좀 크무비에 해당되는 상품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벌써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방한용품인데 한 4개 정도 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상품만 지금 매출을 벌써 100만 원을 만들어준 상품인데 그 상품도 사실 뭐 농기계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계속 판매를 해 나가시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런 상품들을 점점 늘려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런 크무비 상품 같은 경우는 단가도 좀 비싸기 때문에 단순히 등록만으로는 판매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마케팅 요소를 가미한다든지 상세 페이지를 좀 바꿔주신다든지 이런 스킬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도 채널에 계속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